여기 쌀 한 톨과 머리카락 한 올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수냐고요? 글쎄요. 이걸로 한 남자의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얼굴이 드러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바로 난세간홍 조조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조조가 정말 끔찍한 패배를 겪었잖아요. 단순히 군사를 잃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장 아끼던 장수 전위, 그리고 심지어 아들 조왕까지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개인적인 비극에 잠겨 있을 틈도 없이 그 슬픔마저 한 입에 집어 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뭐길래 이 조조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이 오릅니다. 시작은 황제가 되겠다는 한 남자의 뭐랄까 좀 허무맹랑한 야심에서부터였어요. 수춘 땅을 꽉 잡고 있던 원술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이 우연찮게 황제의 도장, 바로 그 유명한 전구곡세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자 이거다!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다! 싶었는지 냅다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자신감, 참 대단하죠.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한테 옥세가 있는데 내가 황제 안 하면 누가 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는 곧바로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나 좀 잘 나가 하고 뽐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당시 한나라 황제를 허수아비로나마 보호하며 실권을 쥐고 있던 조조 입장에서는요. 이건 정면으로 칼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는 반역 그 자체였죠. 자, 바로 여기서 조조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을 어떻게 치지 고민만 할 텐데 조조는 이 위기를 자기 세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냐고요? 흩어져 있던 영웅들을 역적토벌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깃발 아래 싹 다 불러 모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조조는 물론이고 유비, 여포, 저 강동의 젊은 호랑이, 손채까지. 겉으로는 모두 한나라를 위해 역적 원수를 치자 외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야말로 동상이몽 연합군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뭐 어쨌든 어제의 적들이 손을 잡았으니 그 기세가 오죽했겠어요. 원술의 군대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힘 한번 못 써보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 전쟁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니야? 싶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군대 내부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군량미가 똑 떨어진 거죠. 이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우리는 조조의 또 다른 아주 섬뜩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은 식량은 딱 사흘치, 수십만 대군이 쫄쫄 굶게 생겼어요. 사흘 안에 식량이 오지 않으면 이 병사들은 아군이 아니라 그냥 굶주린 짐승대로 변할 판이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병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더니 배고파서 못 싸우겠다! 우릴 다 굶겨 죽일 셈이냐! 하는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군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바로 그때 조조가 군량미를 관리하던 보급관 왕후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는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소름 끼치는 말을 건네죠. 여보게, 군사들을 잠재우려면 자네 물건 하나를 좀 빌려야겠어. 다른 게 아니고 자네 머리말일세. 그의 해결책은 이랬습니다. 첫째, 왕후가 군량을 빼돌렸다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둘째, 모든 병사가 보는 앞에서 그 죄 없는 왕후의 목을 칩니다. 셋째, 병사들은 도둑놈을 잡았구나 생각하고 잠잠해주죠. 이렇게 거짓된 정의로 무너져가던 군대의 질서를 순식간에 회복시킨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대단하죠. 군대는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무고한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자,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결정을 내렸던 조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의 180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조조가 아주 엄한 군령을 하나 내립니다. 백성들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 누구든 말을 타고 밀밭을 밟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을 베겠다. 자기 자신도 예외는 없다고 선포했죠.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조조가 타고 가던 말이 갑자기 뭐가 놀랐는지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대로 밀밭으로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아이고, 법을 만든 최고사령관이 제 발로 법을 어겨버린 꼴이 됐네요.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고 지켜봅니다. 총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조조가 칼을 빼더니 자기 목에 겨누는 거예요? 장수들이 기겁해서 뜯어말리자 그는 대신 자신의 상투를 싹둑 잘라 땅에 던집니다. 이게 바로 할발대수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죠. 옛날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주신 신체의 일부라 목숨만큼 소중했거든요. 자기 목을 치는 대신 머리카락을 잘라 법의 엄중함을 보인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 사기를 위해 부하의 목숨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뺏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기 목숨 같은 머리카락을 희생해요. 한쪽은 공포로 질서를 세우고 다른 한쪽은 존경으로 질서를 세운 거죠.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조조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조조는 누구인가? 대의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냉혈한? 아니면 자기가 만든 법 앞에서는 자기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는 원칙주의자? 조조의 이 두 얼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리더란 때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자리라는 것. 현실을 따르는 것과 잔인해지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군림하는 공포와 우러나오는 존경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지금 여러분은 조조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대한 현실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교활하고 비정한 기회주의자일까요? 정답은 아마